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좋아. 나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 행복한 일들이 생길 것만 같아. 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을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해왔다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좋은 운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운이 들어오는 5가지 말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치 배우가 되어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가시돋친 말이나 도끼가 있는 말들,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 남에게 상처 주는 말투를 이제부터라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평소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어투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는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만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진심을 다하는 대화는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진심을 다하는 대화를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면 아마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담은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거나 할 수가 없는 장소나 상황에서는 마치 내가 배우가 된 것처럼 역할을 부여받아서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혹여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생이 잘 풀리는 회사원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적극적이고 감사함과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는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운 설정인데요. 상대방이 부정적이거나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내뱉어도 되받아치지 않는 역할을 맡았다는 설정으로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돌아온다 라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예쁘고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분명 놀랄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운세도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전부를 예쁘고 좋은 말로 한 번에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화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미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 자신에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듯이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0번의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하자 라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10번이 5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서서히 여러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과거를 최고의 과거로 바꾸어 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불행하게 생각해왔던 슬픈 과거를 행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곧 나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암울하거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사건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떨쳐버리지 못해 때론 회피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슬프고 힘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변화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관점의 변화를 행복 변환 스위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준 3가지 요소는 바로 병치레가 잦았던 것, 가난했던 것, 학력이 없었던 것이라 했습니다. 이 3가지 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주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능제 조직이 아닌 사업부제 조직의 회사를 만들게 되어 마스시타 전기 회사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웬만한 작은 일로는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 벤처 창업 1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꿈, 희망, 미래 재단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스티브 김윤종 이사장님은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선 아마도 지금 언급한 분들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과거는 아름답고 즐거웠고 좋았던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그분들은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불행했던 과거 그 당시부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행과 맞닥뜨린 멀지 않은 시점부터 관점을 변화해 왔을 겁니다. 분명히요. 제가 조금 전에 행복 변환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한 관점의 변화, 바로 자신만의 행복 변환 스위치를 찾아서 그 스위치를 켠 사람은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괴로운 과거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한 사람은 그 씨앗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부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변환 스위치를 찾게 된 것이고
불행의 버튼에서 행복이라는 버튼으로 바꿔서 변환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부터 행복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꾸어 말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미소와 맞장구가 많아집니다. 기계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사이에도 중요한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바로 미소와 맞장구입니다. 듣는 힘을 기르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는 커뮤니케이션의 비법인 것이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들어주면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듣는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우와, 멋지다. 와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대화의 분위기와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드시 기분이 좋을 만한 특정한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부터 확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무표정인 사람보다는 말은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방긋방긋 웃는 사람에게 훨씬 더 즐거운 대화가 오갈 것이고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운을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매일매일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겠죠.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이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았는지조차 모르거나 곧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그때그때 감사할 줄 안다면 상대방도 좀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평소에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고마움을 항상 표시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 사람을 돕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 감사할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에게 부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서 감사의 말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다음에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법처럼 말이죠. 믿어보세요. 다섯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에도 행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후회를 한다고 해서 행운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미 뱉어버린 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말투를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는 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장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운이 들어오는 5가지 말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